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33회 아파트 관리의 뜨거운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은 아파트 관리에서 그동안 간섭적으로 채용해왔던 경비 용역의 문제점과 이를 대체하여 신개념으로 경비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왜 아파트는 경비원을 채용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 초기 아파트 때에는요,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부유층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일반 아파트에서 보니 경비원 채용한 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부유한 아파트로 보이고. 그래서 경비원 채용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비업법에는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채용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파트는요, 경비원을 채용하든지 관리원을 채용하든지 아예 채용하지 않든지 자유입니다. 다만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채용하니까 우리 아파트도 채용했다, 또 채용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아파트 경비원은 모두 고령자만 있을까요? 대부분 노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요, 첫째 급여가 적게 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기 때문 아닐까요? 부유층 아파트에는요, 세콤이라든지 ADT인가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보안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경비 업무를 봅니다. 서민 아파트와 부유층 아파트의 경비원은 그래서 나이도 다 다르고 또 이들 급여도 크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비원 한 명에게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급여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급여 이외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비원은 최저임금의 휴게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죠. 부자 아파트는 최저임금에다가 각종 수당들이 많고 또 휴게 시간도 적습니다. 그러면 경비원 한 사람에게 이러한 경우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고령자 경비원, 이 사람들은 월 평균 한 2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보험금은 200에서 210만 원 정도 가져가겠죠. 또 일부 저 서민 아파트는 180, 190 받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00, 210 정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270만 원 왜 이렇게 급여보다 더 높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각종 보험이 들어갑니다. 4대 보험. 그 다음에 수당, 야근 수당, 그런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을 해서 또 회사의 그 운영비, 즉 말해서 경비 지도사가 출장 다니고 그런 비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6, 7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유한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보안요원들은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어떤 데는 500만 원 소요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봉급이 높아요. 그리고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젊은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에 보면요, 경비원이 자기 집 머슴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쟁을 만들죠. 일반 아파트 경비원은 첫째, 최저임금에다가 휴게 시간을 길게 하면서 거기다 청소해야지, 재활용 분리수거 해야지, 택배 받아야지, 기타 여러 가지 잡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은 이런 아파트 경비원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비원이 없으면 아파트 관리 안 되나요? 아파트 경비원은요, 경비나 방범이 주 업무가 아니고 아파트 생활 지원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또 그것이 주 목적이 되기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원합니다. 그러면 왜 경비원으로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원을 대체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비원 그 보호를 위해 가지고 공동주택 뭐 관리법을 개정한다. 뭐 경비법은 못 바꾸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뭐 편법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뭐 해서 뭐 내년부터 한다. 뭐 해가지고 지금 시끄럽죠.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단지 내에 또는 인근 단지 은퇴자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그저 생활지원 업무 요원을 구성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은 있겠지만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단지 내에 방범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생활지원 업무를 하게 해서 이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활동비를 줍니다. 왜? 그 사람 점심은 먹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의 운영은 전문 컨설팅 회사가 맡아가지고 각 단지 사정에 맞추어서 그걸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면 관리사무소나 또 주민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법 적용이나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 않겠어요? 특히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생소하시죠? 국가는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단체나 기관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지원 업무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기 단지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단지에서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준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회사가 특허를 받았어요. 자율방범으로 계약하면 또는 뭐 다른 명칭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용역관리를 자원봉사 방법으로 하면 최대 관리비, 즉 말해서 경비 용역비가 5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특허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비 용역과 자율방법 용역비를 비교해 놓은 비교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네요. 여기 보면 기본급이 한 209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퇴직 충당금, 연차, 뭐 4대 보험, 뭐 일반관리비 등등등 해가지고 한 사람당 274만 8천원 들어간다고 이제 경비 용역으로 했을 때 들어간다고 돼 있고 우측편으로 이제 방법 용역으로 했을 때 자율방법으로 했을 때 즉 말해서 자원봉사 방법으로 했을 때는 활동지원비를 한 180만원 이건 아마 최저임금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비를 180 정도 줬을 때 소소한 비용을 합쳐도
21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놨는데, 그러면 경비로 했을 때 하고 이 자원방법 했을 때 하고의 1인당 월간 용역비 차이가 약 6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어떻게 보면 70만 원 차이 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단지 사정마다 다 달라지니까. 아무튼 절감이 뭐 대단히 크죠. 62만 원, 3만 원이면 우리가 한번 채택해 볼 만한 방법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는 이제 자율관리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여건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단지 내에 생활이 어렵고 또 무료한 많은 임대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단지에서 우리가 관리비로 징수한 또 경비 용역비로 징수한 재원을 이 은퇴자들이 자원봉사한 활동비로 지급해 주면은 그 활동비로 이분들이 생활비에 쓸 수 있게 되고, 또 관리비 내기 어려운 분들의 그런 활동을 하여서 관리비를 내게 하면 단지의 관리가 원활해지지 않겠어요? 연체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겨내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우리가 이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경비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계속 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동법 위반, 경비업법 위반, 경비원 인격권 보호 위반, 또 경비원 복지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정이 있죠. 특히 또 아까 그 본 바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또 경비원 처우를 뭐 개정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 복잡해집니다. 경비원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는 단지 내의 유주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아파트 모든 생활 지원 업무를 자율 관리 체제로 전환해 보는 게 어떤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소개한 자율 방법 용역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력 관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고, 이런 그 새로운 방법들이 지난번에 뭐 청소 용역비, 청소 용역도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 앞에 32회차에 이런 것들을 다 채택하면 관리비 절감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율 관리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경비 대체의 이 발명 특허 명칭은요, 공동주택 용역 인력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동주택의 용역 인력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명 특허를 내놓은 거랍니다. 아무튼 변화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꾸 아파트가 거듭나야 됩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아파트 단지들이요, 지금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간다면 정말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정말 변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